저도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과잉진료 하지 말자. 그렇게 해도 저를 과잉진료하는 치과라고 얘기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막 리더리라는 분이 선생님 치과 가보고 싶어요. 막 눈물 표시하면서 치과 유유하면서 치과 과잉진료 당할까봐 좀 두려운데 선생님은 과잉진료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언제 한번 왜 치과마다 진료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지 과잉진료에 관한 영상도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제가 정말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해드리고 싶었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치과도 과잉 진료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심지어 들은 적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동네에서 초중고시를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 근처에 사는 제 지인들도 꽤 많은데 그 지인들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너 치과 되게 진료도 열심히 해주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뭐 시설도 좋고 그런데 좀 과잉 진료한다고 하는 것 같다더라. 뭐 다른 치과 갔더니 충치가 3개였다 그래서 너희 치과 가서 너한테 진료받는데 너가 충치 6개 있다고 그랬더라. 뭐 이런 얘기 저도 들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뭐 한 서너 명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격 비싸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미리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욕먹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치대를 다니고 치과 의사가 되지 않았으면 몰랐겠지만 물론 뭐 모든 과들이 다 어느 정도는 그런 걸 갖고 있지만 치과는 특히나 이전에도 좀 그랬지만 환자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치과들은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어야 되니까 막 없는 충치도 충치 있다 그러고 치료도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할 진료를 10만 원, 15만 원짜리를 막 권하고 이런 과잉 진료가 되게 많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계시죠. 그러니까 물론 정말 돈 아니면 그런 경제적인 걸 중요시해서 나는 정말 솔직히 생각해서 내가 만약 가족이면 이 충치는 치료 안 하고 좀 냅둬도 되고 정말 치료해야 되는 충치는 뭐 예를 들어서 3개인데 그냥 막 내 가족한테는 3개라고 할 거를 뭐 그냥 환자분들한테는 뭐 5개, 6개다 라고 얘기하는 치과 의사도 분명히 있겠죠. 어느 직종이건 비양심적이고 돈을 더 우선시하고 그런 그러니까 꼭 치과 의사 얘기가 아니라 모든 직종이 다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율 에 비해서 치과가 조금 더 과잉 진료하고 그런 비양심적인 치과가 많다고 환자분들한테 인식이 박히게 된 이유를 저는 치과 의사가 돼서 일하면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치료를 받으시는 충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충치 얘기가 들으면 제일 정확하실 것 같은데 충치는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충치의 진행 단계를 1단계가 이제 초기죠. 초기, 중기가 말겠으면 초기는 2가지로 갈려요. 치료를 안 해도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치료를 안 하고 대신 양치를 열심히 하고 치과를 꾸준히 뭐 6개월이건 1년 너무 멀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계속 체크를 할 거. 했을 때 분명 충치는 맞지만 1단계지만 극초기여서 얘는 치료를 안 하고 대신에 관리만 양치를 열심히 하고 관리만 잘하면 극초기에서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안 하고 멈춰 있을 것 같은 충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1단계여도 얘는 냅두면 무조건 그게 뭐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하는 게 확실시 되는 충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의학이라는 게 이과이기 때문에 뭐 암도 그렇고 뭐 이거는 무조건 이게 뭐 몇 센치면 수술해야 되고 몇 센치면 이거는 항암 치료해야 되고 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치과도 물론 이과니까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치과는 제가 보니까 다른 그런 뭐 암수술하는 일반외과나 뭐 이런 신경과나 의과의 다른 과들보다는 조금 더 치과 의사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요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치과는 그만큼 입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한 면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디테일한 면을 치과 의사들은 다 신경 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 그만큼 심오하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치도 그런 거예요. 어느 책에도 이 충치는 1단계지만 치료 안 하면 진행 안 할 것 같은 충치다. 이거의 기준이 뭐 충치의 길이가 뭐 몇 센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은 치과 의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치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1단계 충치인데 내가 봤을 때 나의 경험과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와 이런 걸로 돌이켜봤을 때 이 충치는 냅두면 진행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치료 안 해도 되는 충치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충치일 수도 있어. 둘 다 맞는 얘기인 거죠. 근데 환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치료 안 해도 되는 충치야라고 생각하는 치과 의사는 과잉 진료도 안 하고 환자한테 덤태기를 안 씌우는 치과가 돼버리는 거고 소위 말 양심치과가 돼버리는 거고 또 이제 환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닥터 쇼핑처럼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 치과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고 저 치과 가서 받아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당당히 제가 치과 2개 갔다 왔는데요. 그 치과에서 충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진단도 받고 치료 비용도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저는 뭐 얘기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얘기를 하고 오셨으면 차라리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치과에서는 이 충치는 진단을 했지만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행할 것 같으니까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차라리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근데 저한테 이전에 뭐 다른 치과를 가서 진단을 받아봤다고 얘기를 보통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냥 시침뚝대고 마치 여기가 처음 있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쪽 치과에서는 이 치아 치료 충치는 있지만 치료할 필요가 없으니까 충치가
치과가 아니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이거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졸지에 비양심적인 과잉 진료를 권하는 그런 치과 의사가 돼버리는 거죠. 억울하게도. 그러니까 역으로 거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진단했더니 선생님 오른쪽에 뭐 뒤에서 몇 번째 치아는 충치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알죠. 이거 다른 치과에서 치료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이거 치료해야 되는 충치라고 지금 설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시는구나. 속으로는 다 알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씀드리죠. 이거 충치 있는 거 맞긴 한데 이거는 대신에 양치 열심히 하시고 치과 열심히 나와서 진행 안 하는지 검진하시면 굳이 치료 안 해도 되는 충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야, 나 졸지에 양심치과 돼버렸네. 근데 그 치과 의사한테 좀 미안하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저는 웬만하면 꼭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혹시 다른 치과 의사분들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치과 의사마다 다르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진단했지만 이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면 제가 6개월 있다가 정기검진 받으러 오셨을 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거예요. 가격이 다 다르다. 저도 사실 궁금했을 겁니다. 치과 의사가 안 됐으면. 일단은 재료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뭐 금. 똑같이 금으로 씌우는 게 크라운이라 그러는데 골드 크라운 이러면 저쪽에서는 골드 크라운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왜 40만 원이 뭐 50만 원일 수도 있죠. 뭐 20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야, 이 치과는 비싼 치과네. 저쪽에서는 금으로 똑같은 재료로 해도 30만 원이면 된다 그랬는데 같은 금도 같은 금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순도부터 다르고요. 당연히 순도가 높은 금이 더 비싸겠죠. 이것도 치과 의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순도가 높을수록 더 좋은 재료예요. 하지만 너무 순도가 높으면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안 맞죠. 그러니까 순도가 낮은 금은 30만 원 받아도 그 치과 의사가 남는 마진이 분명히 있지만 순도가 높은 금은 심지어 100만 원을 받아도 그냥 금값으로 100만 원이 그대로 나가는 순도가 높은 금도 있어요. 거의 99.9% 금은. 그래서 치과에서 사용하는 금은 100% 금은 아닙니다. 아무리 순도가 높아도. 근데 그런 거죠. 순도가 뭐 30%밖에 안 되는 금을 쓰는 치과도 있어요. 그럼 사실 70%는 금이 아니겠죠. 뭐 30%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55%라고 합시다. 55%는 맞으니까. 55% 순도인 금을 쓰는 치과와 순도가 70인 금을 쓰는 치과는 당연히 가격이 차이가 나죠. 금값은 또 요즘에 엄청 올랐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일반 분들이 잘 아시는 재료 중에 하나가 레진이 있죠. 레진이야말로 그럼 레진은 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치과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레진도 같은 레진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운동화도 나이키, 소위 말하는 메이커, 좋고 품질 좋은 운동화랑 품질이 낮은 운동화랑 천차만별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도. 레진도 같은 레진이어도 레진이란 이름을 달고 나오는 재료별 회사가 10개가 넘어요. 어떤 레진을 쓰냐에 따라서 당연히 원가가 다르니까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같은 레진이어도 이 환자에 들어가는 레진의 양이나 또 필요한 그런 테크닉이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또 그런 걸 다 차지하고 나서도 기본적으로는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100만 원인 치과에서 하는 똑같은 치료 방식과 똑같은 재료를 써도 임대료가 100만 원인 데서 받아야 되는 비용이랑 임대료가 1000만 원인 곳에서 제가 장사를 하면서 받아야 되는 비용은 당연히 임대료가 1000만 원에서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환자분한테 쓰는 노동력과 재료의 퀄리티는 똑같아도 임대료도 제가 나가는 고정비용에 포함이 되니까. 똑같은 떡볶이를 먹어도 강남에서 먹는 떡볶이는 비쌀 수밖에 없다. 강남에서 떡볶이 먹고서 왜 여기 내가 우리 서울 변두리 우리 동네 근처에서 먹는 떡볶이보다 왜 이렇게 비싸요? 떡 개수는 똑같고 재료 똑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없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도 똑같은 순도의 똑같은 퀄리티의 금을 사용해도 치과마다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인 것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건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는 소위 말해서 비양심적이고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법이니까 뭐 택시기사도 막 따블로 받고 뭐 야간 할증이라고 해서 막 할증 미터기보다 더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저도 인정합니다. 치과 의사들 중에서도 좋은 퀄리티의 재료가 아닌데도 가격만 비싸게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치과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의 대다수는 저도 치과 의사가 되어보고 여러 치과에서 일도 해보고 개업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막 책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뭐 요즘은 다 경쟁이고 그렇다가는 당장 환자분들이 안 오시죠. 저는 똑같은 기준에서 충치 진단을 내리고 똑같이 진단을 해드려도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거와 상관없이 저의 진단은 과잉 진료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치과는 비양심적인 불량적인 치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양심 치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좀 소위 말해 속상도 해요. 왜냐면 나는 똑같이 진단하는데 왜 나보고 과잉진료라는, 과잉진료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고 과잉진료라 그래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저희 치과 갔더니 정말 필요한 것만 치료하네라고 좋아해주는 분들도 분명 꽤 있거든요. 정말 뭐 충치도 눈으로 보고 저희가 엑스레이도 보고 만져서 타진도 해보고 3단계를 다 합쳐서 진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지식인 같은 데서 보면 그냥 사진 띡 자기 입안에 핸드폰을 찍어서 해가지고 충치인지 봐주세요. 충치면 이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봐주세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러지만 그렇게 그냥 사진으로 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제가 그만큼 과잉 진료하거나 비양심적인 치과 의사로 오해를 사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치과 의사도 누군가한테는 비양심적인 치과 의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과잉 진료를 절대 안 한다고 생각하는 치과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 다 양심적이고 제가 정말 손해를 봐서 막 환자를 치료해드리고 이런 치과 의사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돈 벌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어지간하면 저도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과잉 진료 하지 말자. 특히나 충치가 많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3단계 충치만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정말 이거는 정말 뽑기 일보 직전이거나 지금 안 아프더라도 이제 진짜 아프겠다라는 부터 먼저 얘기해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리고 정말 어지간하면 제가 그런 과잉 진료나 비양심적인 치과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저는 사실 죽기보다 싫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저를 과잉 진료하는 치과라고 얘기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과들이 있고 그런 양심 치과, 비양심 치과가 계속 말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